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왜 선거에서는 계속 지는 걸까요? 한 정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아예 판을 새로 짜는 전략적 리셋 방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옳은데 왜 지는가? 정말 미스테리 같지 않나요? 법정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왜 대중의 마음을 얻는 데는 자꾸 실패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단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법률 전문가의 정당.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로펌처럼 법률가들의 사고방식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지도부에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많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법의 잣대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걸 낼 때도 항상 법리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걸 따지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이죠. 하지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적 언어는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한쪽에서는 절차가 불법입니다. 이건 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팩트와 법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뭐라고 하죠? 이건 서민 대 기득권의 싸움이다. 국민의 민생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고 하나의 이야기, 즉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다른 나라 말로 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이게 단순히 말을 좀 딱딱하게 한다 이 정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분석은 더 깊이 들어가요. 이건 그냥 소통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싸움의 종류 자체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경기장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 오늘 내용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옳은 것과 정치적으로 이기는 것은 다른 게임이다. 와,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기는 게임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임은 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정당은 법률 게임에서는 거의 국가대표급 전문가예요. 그런데 정작 이겨야 하는 정치 게임의 룰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 게임에서 이기려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지겠구나 하는 믿음, 그런 희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은요. 조금 고치고 살짝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 새로운 게임을 위한 5단계 계획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 언어를 바꿔라. 법률 용어 대신에 사람들이 매일 쓰는 생활 언어로 말하라는 거죠. 둘째, 이념을 삶과 연결하라. 거창한 가치들을 그래서 내 삶에 뭐가 좋은데?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바꾸라는 거고요. 셋째, 새로운 얼굴을 찾아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넷째,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다섯째, 비전을 팔아라. 맨날 남용만 하지 말고 우리랑 함께하면 이런 멋진 미래가 온다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언어 바꾸기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말했죠. 포퓰리즘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합니다. 어렵죠? 딱딱하고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나눠주는 돈, 그거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어때요? 확 와닿지 않나요? 어려운 경제용어 대신에 우리 아이, 빚 같은 단어를 쓰니까 책임감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감정을 바로 건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두 번째 단계도 한번 볼까요? 이념을 삶과 연결하라. 이걸 정치적 번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시장 경제라는 단어 좀 막연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사회. 훨씬 직관적이죠. 교육 선택의 자유는 어떨까요? 이것도 국가가 아니라 부모가 내 아이의 교육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내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로 끌고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5단계의 계획 중에서 언어를 바꾸고 이념을 번역하는 핵심적인 예시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나머지 단계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찾고 미디어를 바꾸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 있어요. 결국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큰 원칙이 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증명에서 느낌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책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지만 말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계속 증명하려는 정당이 아니라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삶을 더 나아지겠다고 느끼게 만드는 정당으로 바뀌는 것. 증명이 아니라 느낌을 주는 거죠.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분석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